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LS증권의 우혜영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펼쳐보기 전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주요했던 요인이 금통위였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 있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주도 PC 물가가 미국 내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상처럼 조금 둔화되는 그림 나온다면은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양호한 흐름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다음 주 조금 변동성에 대비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키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2.75%, 불확실성 속에서 목표는 경기 부양이다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오프닝 때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금통위의 결정이 이번 주에는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보셨는데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메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부진하게 전망이 변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당초 전망했던 수준은 1.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네. 통상 뭐 물론 하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림 봐주시는 것처럼 0.2%포인트 정도로 하향하는 것도 충분히 하향되는 건데 이번에는 0.4%포인트까지 낮췄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달 금통위 때까지만 해도 환율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환율이 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환율 부분은 좀 많이 안정이 된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해봤을 때 관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들 내지는 내수의 움직임들이 당초 전망 대비해서 너무나 부진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도 통방문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 인하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을 좀 완화시켜주는 측면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겠다라는 언급이 직접적으로 됐고요. 이렇듯이 금리 인하의 배경이 지난해에 11월 달에 동일했던 것 같아요. 11월 달에도 원래 동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은 연속적으로 인하했던 배경이 수출에 대한 전망이 구조적으로 변해가면서 성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확대가 됐고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한 전망하고 비슷하게 수출도 부진하긴 하겠지만은 내수가 여러 가지 이유에 복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더 부진한 흐름들이 상반기 중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조금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이제 잡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강하게 성장이 둔화되는 것들을 조금 지양하고자 이제 막고자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연준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연준보다 한 차례 빠르게 저희가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점점 진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트럼프 관세 효과 때문에 이렇게 성장 전망률이 낮아지는 건지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망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한 지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련된 관세는 이미 발표가 된 부분이 있고 이제 이후에 멕시코, 캐나다 같은 관세 이슈들 내지는 큰 틀의 관세 정책들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흐름들, 관세 정책에 대한 큰 방향성은 이번 전망에 반영이 되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대폭 낮게 잡게 된 이유는 주로 어떤 부분에 기인을 하냐면요. 11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 이 관세 부과의 시기 이런 게 좀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관세 인상의 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반영을 해서 전망치에 녹여져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자동차 의약품 이런 거에 대해서 반도체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관세 부과 25%가 될지 언제
부과를 시작할지 유예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네. 것들을 다 좀 가능성으로 확률상 전망을 좀 모델에 넣어가지고 전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수출 쪽에서 관세 부과 이슈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향에 전망하는데 이제 기인을 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는 작년 말에 있었던 뭐 계엄 사태, 이로 인한 탄핵 전국 이런 것들도 내수 심리를 굉장히 위축을 시켰었는데 올해 또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한파 영향, 그 눈이 굉장히 많이 온 영향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인 소비를 억누르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수의 움직임, 특히 뭐 소비의 움직임, 더 나아가서 건설 투자의 움직임들이 이제 지금 예상했던 것과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추가적으로 경기 하방이 세졌다라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내적인 요인도 있었지만은 말씀 주셨던 관세 부과까지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 전망치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가 자체로만 보더라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관세에 대한 부담도 좀 가져가는 시장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이 정세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될지 그리고 전망치는 어떤지 그런 부분도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연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거를 인하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가일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뭐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소비자들도 소비를 많이 해줘야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내지는 또 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생산 능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로 이어질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레벨의 기준금리 레벨은 조금은 중립금리 레벨보다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중립금리보다 위에 있는 기준금리는 성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거나 내지는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언급됐듯이 2.75%의 수준은 중립금리보다 좀 위에 있는 수준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이 회복세를 강하게 이렇게 기여해주기는 아직은 조금 높은 수준이다.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두세 번 정도 이제 인하에 대한 전망이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내수를 빠르게 회복하기 어렵다 보니 이제 시장의 움직임들도 뭐 기업 실적에 대한 뭐 긍정적인 가이던스 이런 것들도 빠르게 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뭔가 시장의 반등을 노리거나 반등세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없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추가 인하를 통해서 금융 여건도 완화되고 은행들의 대출 스탠스도 좀 완화가 되면서 기업들로 내지는 가계로 대출 다시금 조금 흘러가는 그림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내수를 조금 부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때부터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뭐 금리 인하 한 번 한 거 가지고는 뭐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네, 2년 만에 거의 2%대로 기준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기대를 하셨을 게 증시가 부양된다거나 경기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2.75%라는 수치 자체는 중립금리보다 위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좀 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한국 성장을 맞는 불확실성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아니면 재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가장 직접적일까요? 네, 아직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거치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성장 전망을 낼 때도 그렇고 네. 통상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직은 뭔가 불투명함 내지는 불확실함이 너무나 이제 만연해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내적으로는 정치 리스크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물론 지난해 말 연초보다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리고 추경 관련된 이슈 역시도 추경이 조금 빠르게 합의가 돼서 집행이 되는데 또 집행되는 방향성이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부동산 PF 쪽으로 조금 이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쓰이거나 한다면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경제에 대한 전망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당분간 뭐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이러한 정치 리스크라든지 추경 같은 이런 리스크들이 좀 거치기 어려운 지금 시기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려있는 건데 이건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중에 계속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좀 노이즈로서 끌고 가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언제 명확해질지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빨리 거칠 수도 있고 연말까지 끌고 갈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관세 정책 관련된 리스크들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리해드리자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대내적인 정치 리스크가 좀 빠르게 거쳐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또 성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도 불확실하게 남아있을 거고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관세 정책 같은 경우가 빠르게 좀 이렇게 발표가 되고 뭔가 또 관세부가 빠르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해소하고 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또 협상하면서 뒤로 미뤄지고 또 이 시기가 미뤄지고 한다면 조금 이제 불확실성 요인, 리스크 요인으로 연말까지 또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질문만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불확실성이 거치기에는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리스크도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해소하기가 참 어려운 이슈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상반기 글로벌 증시랑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증시 상당히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그러면 해소가 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전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도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 시각들이 좀 고밸류에이션이다. 좀 목에 찼다라는 인식이 또 만연해 있고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비미국으로의 눈을 돌리는 느낌들 그런 게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증시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연초에 미장은 조금 이제 부진하거나 강한 흐름이 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좀 견조하다라는 거는 작년도에 못 올라왔던 부분들, 작년도에 부진했던 부분들이 일부 뭔가 소멸되는 거,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미국에 대한 시각이 계속 갈 수 있다는 장이면은 다른 나라 투자 안 하겠죠. 근데 네.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있고 증시 그 지수 자체도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이기 때문에 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보자는 시각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영향이 있겠죠. 이제 달러 이외의 통화들이 아직 뭐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달러 자체가 약화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머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면은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비미국으로의 자금 유입 들어올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의 수혜가 국내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외국인 다 팔고 있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자금들이 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국가로 가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펀더멘탈만 놓고 본다면 매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력이 만약에 회복이 안 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고 다른 이머징으로 아마 그쵸. 자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증시 레벨이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한 질문을 드렸는데도 네. 너무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연구원님께서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동안 참 안 좋았던 건설 경기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 보니까 네. 건설 업종이 조금씩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대외적인 수요가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움직임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내부 상황을 보시면 원래 보통 저희가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로 보는 지표가 건설 수주입니다. 먼저 계약을 받는 거죠. 근데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20년부터 23년도까지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움직였다가 이제야 좀 들어서 플러스로 네.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건설 수주가 부진했던 것들이 여전히 올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제 건설 투자, 건설 기성으로 이어지는 거는 시차가 필요하다. 재작년 연말쯤에 건설 수주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라오고 있는 개선세가 확인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른 시점을 전망을 해도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건설 투자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올해 말 내년 초라면은 이후부터는 또 개선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당장 뭔가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라 말은 하기 어렵지만 올해 이제 연말 지나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씩은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 선제적으로 말씀 주셨듯이 건설업 쪽에 좀 특정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 건자재 같은 가격들도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이 네. 보인다라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또 측면이기 때문에
한 2, 3년간의 움직임보다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한 2, 3년, 3, 4년 이후가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하를 뚫고 이제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건설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그동안 참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씩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거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 자체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음 부분으로는 성장에 대한 내수 수출 기여도 이 부분을 표를 들고 오셨는데 바로 딱 보기에는 저는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연구원님께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좌측에 있는 그림이 지난해 11월 달 전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올해 2월 달, 그저께죠. 그저께 있었던 금통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한눈에 보시면 성장률 자체가 빠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 빠졌냐? 지난해 하반기 내수 부분의 기여도가 빠졌고요. 올해 상반기 내수 부분이 빠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내수가 부진하다, 회복세가 예상보다 안 나오고 있다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망치에도 반영이 고스란히 되어 있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수출하고 내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여도를 볼 수가 있는데 내수의 기여도가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수가 성장에 동력을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그림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라는 거는 당분간은 이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다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또 동일하게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 쪽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낮아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이 좋아지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냐? 수출 쪽이 기여도가 높아지거나 내수 쪽의 기여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소비가 살아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금리가 빨리 낮아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쵸. 그러한 심리가 아직은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회복하기가 어렵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내수가 특히 소비나 이런 것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보니 기여도가 굉장히 낮은 시기. 다만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좀 회복이 되면서 성장에 대한 기여도 보시면 높아지는 그러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대한 것들이 언제 빠르게 나올지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얼마나 빠르게 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성장 전망치를 높일 수 있거나 낮출 수 있거나 상하방 다 존재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방송을 하다 보면 채팅창에 이런 내용들 많이 올려주십니다. 작년에는 국내 증시가 꼴등이었으니까 네. 2025년에는 1등 한번 해보자라는 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물가가 잡힌다던가 수출이 잘 된다던가 내수 자체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건 통화 결정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가 될지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물가는 대략 안정화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물가 수준은 높죠. 저희가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가 레벨은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네. 계속 올라가는 게 맞지만 한국은행이 원하는 목표로 하는 거는 물가의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좀 무책임해 보이긴 합니다만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2%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그 수준에 부합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물가가 2%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들이 나올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오히려 수요 측 물가 압력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예요. 말씀드렸듯이 내수가 안 좋다는 거는 네. 내부에서 대내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막 사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가에 대한 그 하방함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장 전망치가 더 낮아질 것인지 아니면은 뭐 추경과 같은 이슈 내지는 예상보다 괜찮은 관세 부과 결정 이런 것들 덕분에 수출 증가세 내지는 내수 증가세가 예상보다 괜찮을 건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더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쪽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이겠죠. 네. 금리를 굳이 빠르게 인하를 해야 되겠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요. 만약에 그 반대로 수출이 조금 더 강하게 둔화되거나 소비가 빠르게 회복이 안 된다 한다면은 전망치 또 하향될 수가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보다 성장 쪽에서도 특히 내수 금리 정책은 내수에 좀 더 영향이 크거든요. 내수 쪽이 예상에 부합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은의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2025년 전체적인 전망,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를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중심은 여기까지고요. 연구위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늘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늘 안내 도와드리면서 오늘 얘기해 주신 다양한 이야기들까지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